오늘 리뷰는 바로 웹한정판 로보톤 이펙트 파츠 세트 버전 아니메 모빌슈트 건담 수성의 마녀. 버전 아니메 시리즈에서 이제 이펙트 파츠 세트를 아예 뭐 이제 작품별로 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발매를 했는데 이번에는 수성의 마녀 이펙트입니다. 일단 꺼내고 생각할까요? 짠. 빰. 그래서 발매는 2024년 7월 달에 출고가 돼서 발송이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5,000엔입니다. 국내 정가로는 6만원 정도인데 일단 패키지부터 일단 구성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리고 많은 개수의 이펙트가 들어갑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따지면 딱 이 박스에 나와 있는 기체들 에어리얼 개수형 그리고 캘리번용 이펙트라고 보면은 됩니다. 뒤를 보면은 공식 사진들과 조합법들이 나와 있는데 건담 에어리얼에 이제 건비트들과 활용을 하세요 라던가 이렇게 건비트가 비행하고 있는 이펙트도 있지만 빔을 발사하는 이펙트도 있고 오버라이드 이펙트 이제 주변에 있는 건비트들을 이렇게 컨트롤을 뺏어올 때의 그런 포즈라든가 아니면은 12화에 등장해서 강렬한 인상을 줬지만 그 뒤로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그거 라던가 이제 버니어 이펙트 캘리번의 로드라이플 부분에 뭐 사용을 한다던가 이렇게 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이펙트고요. 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오픈! 여기 뭐 써있나? 가자 모두! 이게 이제 또 슬레타가 했던 말이죠. 그래서 오픈! 빠밤! 무려 2층 구조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양의 이펙트가 들어가거든요. 일단 다 꺼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구성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펙트가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블리스터에서 안 꺼낸 것도 있는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볼 거 짜잔! 수성의 마녀 로보톤을 하나라도 사봤다면 꼭 한 번은 봤을 법한 바로 그 건비트용 조인트입니다. 대신에 머리 부분에 건비트랑 직접 연결하는 조인트는 없고 딱 본체랑 연결할 요 스탠드 부분이죠. 이쪽만 있더라고요. 뭐 근데 그걸 대신할 건 많죠. 궤적이 많아가지고 부족할 테니 하나 더 쓰세요 같은 느낌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건비트의 궤적 파츠, 궤적 이펙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궤적 이펙트 델타, 매뉴얼상의 델타라고 표기를 하더라고요.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만 딱 꺼내보면 알 수 있는데 기존의 에어리얼이나 에어리얼 개수형에 있었던 그 조인트의 클리어 블루의 사이즈 큰 버전, 거기다가 뭐 디테일 들어가 있는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도 그럴 게 기존에 있던 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엄청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보면은 사이즈만 달랐지 뭐 비슷하죠 느낌이. 대신에 이쪽은 이제 건비트의 궤적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게 뒷면 부분에 양각으로 디테일들이 올라와 있고요. 앞면으로 보면은 이쪽이 매끈한 부분. 그래서 디테일들이 한 겹 너머로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퍼메스코어 6가 되었을 때 보여준 그 궤적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좌우 대칭으로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 형태인 거예요. 같은 모양이 6개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3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블리스터에서 꺼내지 않은 이쪽 이렇게 총 12개의 궤적 이펙트가 또 들어있습니다. 당장 에어리얼이 사용하는 건비트만 해도 11개나 되다 보니까 12개씩이나 이렇게 궤적 파츠를 넣어줬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좌우 대칭으로 해가지고 구분 같은 게 있어요.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뭐 편하게 사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디테일은 방금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1화부터 보여줬던 건비트의 궤적을 그리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살짝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디테일들 보면은 이제 앞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클리어 너머로 보이는 듯한, 뒤집어 봤을 때는 본격적으로 양각으로 보이는, 그리고 그 뒤쪽에 이제 조인트랑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요. 끝자락은 이렇게 살짝 울퉁불퉁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끝으로 간 반대쪽으로 가면 이렇게 건비트 연결하는 구멍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건비트용 빔 이펙트, 총 11개의 건비트에 사용할 빔 이펙트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건비트의 사이즈에 맞춰서 베이스 같은 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베이스에다가 모양에 맞는 건비트를 끼우고 그 앞쪽에 클리어 그린으로 된
빔을 발사하고 있는 이펙트 부분이 자리하게끔 해서 장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뒤쪽에는 궤적이라던가 이런 데 장착할 조인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모든 건비트에 다 사용할 수 있게 각각의 모양별로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채로운 형태, 다채로운 길이, 사이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외에도 가장 긴 거라고 한다면 이제 메인 되는 건비트죠? 기다랗게 되어 있어요. 아까 방금 봤었던 거랑 또 다른 어마어마한 길이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건데 오버라이드 이펙트. 건담 에어리얼이 에피소드 6화에서 그리고 에어리얼 개수형이 14화에서 각각 한 번씩 오버라이드를 사용을 했죠. 주변으로 이렇게 파란 색깔 파장이 퍼지더니 주변에 있는 건비트를 내가 탈취를 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이펙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펙트 자체는 아까 봤던 궤적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클리어 블루로 되어 있고 이렇게 뒷면 부분에 이렇게 양각으로 들어가 있는 디테일들, 그리고 안쪽으로는 뾰족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이런 디자인이 특징이고요. 뒤집어 봤을 때 이렇게 클리어 너머로 보이는 이런 느낌이 아주 보기가 좋아요. 특히나 전체적인 사이즈감도 참 좋습니다. 당장 로보톤 에어리얼을 가지고 오더라도 거의 뭐 본인보다 넓은 사이즈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펙트라는 개념에서는 확실히 좀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본체 연결용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조인트를 이 안쪽에다가 미리 껴놓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건담과 연결을 하고 주변의 구멍들에 건비트들을 끼워주면은 완료겠죠. 그리고 버니어 이펙트. 버니어 이펙트가 4개 부속이 되어 있고요. 조인트는 우주세기에서 봤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이제 수성의 마녀 특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호환할 수 있는 조인트도 있어요. 이 호환용 조인트가 총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조인트에 끼워서 규격을 바꾼 뒤에 다른 데 호환을 하는 건데 매뉴얼 상으로는 뭐 딜란자 같은 데 호환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캘리번에 끼워줄 조인트입니다. 여기다가 사방에다가 이렇게 버니어 이펙트를 다 끼워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캘리번의 베리어블 로드 라이플을 뒤에다가 끼워주는 거죠. 참고로 버니어 이펙트 자체는 클리어 블루로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지만 끝부분에 이렇게 막 이렇게 굴곡이 있는 조형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끝부분이 이렇게 완전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울퉁불퉁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뒷면이 근데 속이 비어 있어요. 이렇게 속이 비어 있긴 하지만 뭐랄까 존재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는 뭐 잃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꽃잎 같아 보이기도 하고 참 이쁘긴 하네요, 묘하게. 그리고 건비트 라이플 이펙트. 에어리얼 개수형의 어마어마한 화력을 보여줬던 건비트 라이플 이펙트입니다. 여러 가지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총 4개의 파츠가 있어요. 여기 빔 이펙트 있었던 부분에 투명한 파츠가 있는데 이게 본체랑 연결할 건비트 라이플 이펙트 D입니다. D. A, B, C, D 해서 총 4가지 파츠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연결해 볼까요? 일단은 A, B 파츠 사이에 C 파츠를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그 뒤로 B 파츠를 끼우고 그 뒤에 D 파츠를 끼우면 짜잔! 건비트 라이플 이펙트의 완성입니다. 아주 길쭉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애니에서 보여준 화력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그 화력을 표현한 것 같은 그런 장식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막 스파크 튀듯이 빔이 튀고 있다든가, 그리고 약간 빔이 소닉붐을 일으키듯이 막 이렇게 퍼져나간다, 빠른 스피드로 발사가 되고 퍼져나가고 막 그런다던가, 뒷부분은 굵직한 빔이 자리해 있다던가,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홈스테이지의 스탠드를 활용해서 무게중심을 좀 배분시켜주라고 이렇게 스탠드 끼울 수 있는 구멍도 있고요. 전체 길이도 보면은 본체의 거의 2배에 달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자로 대충 재봐도 이 클리어 파츠 끝까지 한 24cm 나오네요. 자, 그럼 이런 다양한 이펙트 파츠들 어떻게 사용을 할까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간단하더라고요. 에피소드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건담 에어리얼을 꺼내서 1화부터 가볼까요? 전신의 건비트가 전개돼서 배치됐을 때 그냥 간단합니다. 기존에 그 건비트 전시했던 거 있죠. 원래 부속이 되어 있었잖아요, 조인트가. 똑같아요. 그대로 똑같이 그냥 궤적 이펙트에 끼워주기만 하면 돼요. 간단하죠? 대신에 약간 귀찮은 점이 있다면은 이 이동하고 있는 궤적 이펙트이죠. 이거는 이펙트 하나당 1개밖에 못 낀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 삼각형처럼 세 개를 하나의 이펙트에 낄 수 있었는데 이 궤적, 이 이동하고 있는 궤적은 하나밖에 못 끼니까 원래 에어리얼에 들어있었던 이 조인트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펙트 세트에 하나가 더 들어있는 거죠, 굳이 따지면. 자, 그럼 일단 다 장착을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에어리얼 전신에서 분리된 건비트들이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뒤에다가 한번 배치를 시켜봤고요. 이렇게 건비트가 배치됐으면 빔을 쏴야겠죠. 처음에 보면서 얘기했지만 빔 쏘는 것도 건비트에 끼워질 베이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각각의 건비트를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작중에 등장했던 것처럼 이렇게 건비트 앞에서 빔을 발사하고 있는 듯한 이런 구도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걸 11개 하면 됩니다. 해볼까요? 대신에 애니 1화에서도 처음부터 이 궤적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발사 시작하고 막 움직일 때 궤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궤적은 봤으니 빔만 보도록 하죠. 근데 끼우다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이 골반에 들어가는 건비트인데요. 건담 에어리얼에 들어있는 이 골반 비트는 빔 파츠를 끼울 수가 없어요. 이게 구조상의 문제인데, 자, 비교를 위해서 에어리얼 개수형의 골반 비트를 가지고 왔어요. 일단 모양새가 좀 다르긴 다르죠. 그치만 내부도 달라요. 아니,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디가 다르단 걸까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상한 조인트가 하나 끼워져 있지 않나요? 그죠?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조인트를 빼면 가운데 구멍이 납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개수형에 있는 건 이렇게 구멍을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에어리얼에 있는 건 이 구멍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빔 파츠 구조를 다시 또 보면은 건비트 조인트에다가 건비트를 끼웁니다. 이 친구를 끼우면은 딱 맞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빔 파츠는 그 조인트, 그 베이스 부분에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빔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 빔 파츠는 독특하게도 이렇게 그 구멍을 통해서 나갈 수 있어요. 딱 이 조인트만 놓고 보면은 이런 식의 구조입니다. 짠, 이렇게 뒤에서 빔이 관통돼가지고 나오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있는 개수형의 건비트는 이렇게 끼워가지고 빔을 발사할 수 있는데 구멍을 못 만드는 그냥 에어리얼은 이게 안 된다. 굉장히 슬픕니다, 이거. 자, 이렇게 건비트들의 빔 이펙트를 사용을 해서 빔을 발사하고 있는 연출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시 이펙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분위기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 그치만 역시 뭔가 오게티처럼 남는 이 오게티, 요게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역시 뭐랄까 이펙트가 있어가지고 이 연출하는 맛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빔, 이게 1화에서 굉장히 좀 강렬한 인상이 남는 부분이잖아요. 마지막이니까 또 이게 1화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6화로 갑니다. 건담 파렉트에 대항해서 오버라이드를 실행한 에어리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방법이야 뭐 초간단하죠. 언제나 그랬듯. 요 링 부분에 각각의 건비트들 끼워주면 됩니다. 애니메이션을 참고해가지고 한번 끼워볼게요. 자, 이렇게 11개의 건비트 장착을 했고요. 이제 조인트를 통해서 등으로 가서 백팩에 끼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파렉트를 상대로 오버라이드를 보여주던 에어리얼의 모습입니다. 원래라면 여기서 이제 붉은빛으로 빛나고 있어야 하는데 이제 일반 버전의 에어리얼은 이 그냥 검은색이었죠, 쉘 유닛이. 근데 분위기는 확실히 나네요. 이게 오버라이드가 이제 이따가 개수형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와우. 자, 6화도 봤으니 이제 9화로 가볼까요? 이제 퍼메스코어 6의 느낌을 살려서 짠, 궤적 델타를 써보죠. 자, 이런 식으로 건비트 전시 완료! 이 아무래도 삼각형의 요 궤적 같은 경우는 이 뭐랄까 역시 임팩트가 컸죠. 이 퍼메스코어 6 파란색으로 빛나기 시작하는 에어리얼. 제가 아쉽게도 이제 에어리얼 소체를 6를 안 갖고 있어가지고 그 9화의 그 장면, 그 파손된 장면을 재현할 순 없지만은 이펙트만으로도 어떻게 좀 이제 분위기는 좀 이렇게 살짝 내볼 수 있는 요런 느낌? 그러면 9화까지 봤으니 이번에는 12화로 가봅시다. 자, 먼저 첫 출격하던 걸 표현하기 위해서 버니어 이펙트 이렇게 백팩에 끝자락에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그냥 되게 간단하게 장착이 되는, 근데 효과가 되게 크네. 이펙트가 큼지막해서 그런가. 그렇죠? 이렇게 거대한 이펙트 장착하고 빠른 기동력으로 이렇게 르브리스 우를 또 이제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리고는 건비트를 전개해서 르브리스 우를 또 제압하려는 모습. 그러면서 또 건비트야 하면서 짜증내는 소피도 볼 수 있었죠. 자, 그럼 건비트 라이플로 가볼까요? 바로 포즈 취해 왔습니다. 이펙트 바로
적용을 해봐야 어라? 본체 길이만 한데요? 건비트 라이플 플러스 본체 길이만 한데요? 이펙트가? 견딜 수 있을까? 이펙트 장착! 우와. 자, 스탠드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지지대 세웠고 건비트 라이플 최대 출력 아닌가? 최대 출력까지는 아니었나? 이제 출력 제한 걸어놓고 쏜 거였죠 이게? 이 박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아무래도 앞에 거대한 이펙트가 달리다 보니까 와 이거 확실히 애니메이션 느낌 나긴 하네. 버전 아니메 이름답다. 그쵸? 그럼 12화 받겠다. 14화로 가볼까요? 바로 에어리얼 개수형의 오버라이드.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을 참고해서 비트들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식은 똑같아요. 대신에 에어리얼 개수형은 등에 곧장 3mm 규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인트를 하나 달아줘야겠죠? 노레아의 강한 압박 끝에 오버라이드를 사용을 해서 주변에 있던 건드볼바들을 뺏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던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에리크트는 슬레타 곁에 있다는 말이 나왔던 에피소드이기도 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22화 캘리번의 등장. 캘리번은 간단합니다. 베리어블 로드 라이플 가장 끝에 있는 이 동그란 캡을 빼주고요. 그 대신에 이제 버니어 조인트를 가운데 껴주는 거죠. 그 뒤에 끝에서 이 캡을 다시 껴줍니다. 자, 캘리번의 버니어 이펙트 전부 다 달아줘 봤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버니어 이펙트를 다 다니까 이 뒤쪽으로 엄청 무거워져요. 무게중심이 뒤로 확 하고 쏠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포즈 잡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허리 숙일 수가 없어요. 이게 허리를 숙이면 다시 넘어가요. 다시 뒤로. 이게 버니어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거대한 버니어를 이용을 해서 뒷모습 중요하죠. 애니메이션에도 이렇게 뒷모습 강조를 한 번씩 하잖아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포즈를 취해줄 수 있다라는 게 이 이펙트 파츠 세트의 핵심이죠.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내 장식장에 전시를 한다. 이런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외판정판 로보톤 이펙트 파츠 세트 버전 아니메 건담 수성의 마녀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앞서 했던 것들 좀 이렇게 세 가지 전시를 해봤는데 이러고도 지금 이게 남았거든요? 건비트 라이플 이펙트랑 지금 궤적 이펙트도 엄청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있고 지금 전시한 거 외에도 뭐 빔 이펙트도 남고 지금 이것저것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맘만 먹으면은 한 4-5대 정도 이 이펙트 세트 하나 가지고 전시할 수 있어요. 당장 지금 이 상태에서 개수형 2개 전시할 수 있죠. 에어리얼 뭐 비트 많으니까 지금 궤적도 많겠다. 에어리얼 한 2대 할 수 있을 것 같고 캘리번 버니어 가지고 캘리번 그냥 한 대 전시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5대 전시하겠네요. 아니 이렇게 보니까 구성이 되게 풍부하구나. 이렇게 보니까 엄청 풍부하네요. 처음에 이게 정보 보고 예약할 때만 해도 이거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했는데 다 가지고 놀고 보니까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네? 더군다나 최소한 이제 에어리얼이랑 에어리얼 개수형만큼은 작중에 좀 큼지막한 액션이나 좀 핵심되는 그런 거는 다 해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퍼메스코어 6 느낌도 낼 수 있고 뭐 오버라이드에다가 뭐 무엇보다 이 건비트 라이플 이펙트 이거는 좀 임팩트가 큽니다. 그걸 위해서 수성의 마녀 로보톤 에어리얼이 그렇게 많이 나왔나? 이게 에어리얼 얘만 보더라도 지금 일반 버전 퍼메스코어 6, 3 거기다가 베스트판 한 4개 정도 되거든요. 에어리얼만. 이게 개수형도 콰이어트 제로 하면 2대 되고 이게 의도된 거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보시.